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색다른 건강 요리쇼. 건강한 식재는 건강한 밥상에서 온다. 마님의 식탁! 안녕하세요. 건강 요리 대백과 마님의 식탁의 안방마님 이수진입니다. 네, 마님의 식탁 미남 돌쇠 표인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실미녀 지방마님 우영입니다. 건강미녀 의관마님 김지영입니다. 자도 피곤하시고 입맛도 없으시다고요? 오늘 마님의 식탁의 주제는요. 만성 피로에 좋은 요리 3부작의 마지막 편 되겠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로를 줄여주는 식이요법 또한 중요한데요. 첫째,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시고 커피나 녹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설탕,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 술, 튀긴 음식 등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밥과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 생선, 콩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오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러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 그렇게 못 사시는군요. 네, 근데요, 우리 안방마님들과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막 수많은 돌쇠님,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쉬고 싶어도 우리가 못 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만성 피로 오늘 한 방에 날려버릴 텐데요. 자, 1탄은 매실이었죠? 자, 2탄은 붉은 고추였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3탄은 뭘지? 자,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의관마님, 재료를 공개해 주시죠. 네, 만성 피로를 물리칠 오늘의 요리 재료는요.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이 과메기는 말이죠. 청어나 아니면 그 꽁치를 이렇게 바닷바람에 착 말려갖고 김이랑 이렇게 착 먹으면 이게 술안주로 최고 아닙니까? 네. 그럼 선생님, 이 과메기가 만성 피로에 어떤 성분으로 좋은 건가요? 네, 이 과메기는요, 원재료인 청어나 꽁치를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원재료보다 훨씬 많은 영양가를 가지게 되는 음식입니다. 네. 그 청어나 그 꽁치를 말리고 숙성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단백질 성분들이 소고기의 4배 정도의 영양가를 가질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말리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핵산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의 생로병사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서 우리 세포가 노화하거나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이나 인이 많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도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피로를 말끔하게 해소시켜주는 이 과메기를 가지고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우리 안방마님께서 좋아하시는 과메기 강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메기 강정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살펴볼까요? 우선 오늘의 주재료 과메기가 있어야 하고요. 홍고추와 청고추, 치커리도 필요합니다. 녹말 앙금과 달걀, 다진 생강도 준비해 주시고요. 식용유와 간장, 맛술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탕과 꿀까지 준비하면 오늘의 재료 준비 끝! 과메기는요, 말 네. 그대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꽁치를 많이 꽁치. 이렇게 말려서 네. 이렇게 손질을 하는데요. 네. 근데 거기다 뭐 과메기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먹게끔 다들 돼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머리 떼고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말린 거니까 뭐 가끔 이렇게 뼈를 잘 살펴가지고 손질해 주시면 되겠어요. 과메기는 네. 이렇게 고르는 어떤 좋은 거를 고르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요, 네. 조금 이제 살이 좀 통통한 거. 그런 거는 좀 클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좀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우선 때깔이 선명해야 돼요. 뭐든지 때깔이 참 좋아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걸 가지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도록 해요. 근데 과메기를요, 네. 잘못 먹으면 뭐 식중독 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과메기는 그 요리를 하지 않고 바로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는 생선 중에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물 같은 게 나오지 않고 네. 살이 여기 있게. 탱탱한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그 온도라든지 시간이 아마 오래 걸리게 되면은 부패할 수 있겠죠. 네, 예. 상태 좋은 과메기를 과메기. 썰고 있는 동안에 네. 제가 과메기에 대해서 미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활력을 썰었어요. 주는 시간입니다. 예. 네, 과메기를 드실 때 소화력을 도와주면서 실컷 많이 먹을 수 있으려면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할까요? 네. 1번 다시마, 2번 식초, 3번 굵은 소금, 4번 돼지고기. 안방. 아유, 많이 먹어봤다고. 네. 바로 내리치네. 제가 과메기의 여왕입니다. 다시마죠, 다시마. 아무래도 해조류와 뭐 미역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여러 가지를 싸서 먹으면 김까지 포함해갖고 너무 맛있죠. 네, 그래서 예. 답은 다시마입니다. 네. 저는 그냥 맞겠습니다. 저도 과메기 하면 저도 둘째가 하나 서럽게 좋아하는데. 그러시는군요. 예, 다시마를 주더라고요. 예, 거기서 한번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땐 신속하게 부자를 누르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쉬운 문제를 드렸나 봐요. 이제 식진들 앞에서. 네. 다시마에는 이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알긴산이 우리가 그 과메기에 과다하게 있는 중성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같은 거를 이제 흡수되지 않게 체외로 배설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기에 부담 없이 그래도 과메기를 즐기실 수 있으려면 다시마에 싸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두 발자국만 물러주시죠. 두 발자.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알고 있어도요. 답을 잘못 기재하면 빵점 차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어머, 안방만이 옆에서 보니까 코가 진짜 예뻐요. 얼마 주고 했어요? 가격을 말할 뻔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네? 아이고, 참. 너무 예쁘네요. 네. 고추도 썰어야 되겠어요. 네. 아유,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네. 다 썰. 아무래도 고추랑 이게 생마늘 점여가지고 과메기랑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추를 넣고서 요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안주 중에 최고 안주 뭔지 아냐? 그럼 뭐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이 딱 과메기는 진짜 얘랑 먹으면 취하지도 않고 얘는 숙취도 없어. 과메기가 그냥 1등이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늘 의학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근거가 있는 어떤 얘기니까. 술이랑 어울리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소주하고 네. 최고가 과메기라고 하더군요. 안주로서. 네. 우선은 그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영양 실조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술을 그렇겠죠. 드시는 분들이 네. 이제 다른 음식을 같이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술만 즐기시는 분도 있는데 네. 사실 술 하나로는 영양소가 전혀 없고요. 칼로리만 높은 음식이라서 거의 엠프티 칼로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을 때는 적당한 다른 음식을 같이 먹어줘야지 영양실조가 안 오는데요. 네. 특히 과메기는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먹었을 때 간에서 그 우리가 술독을 해독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혈관에 손상이 가는 것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궁합이 맞는 안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즐기시는 우리 남편분들은 정말 우리 안방마님들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왜 술 먹으면서 안주 좀 이렇게 먹고 좀 하라 그러면은 배가 불러서 술 빼갈 안주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니 건강 생각하는 사람이 술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먹어? 그잖아요. 네가 안 봤습니다. 지금 그 안방마님들 속 좀 안 썩였으면 좋겠네요. 그럼 요거 튀김옷 입혀가지고 튀기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달걀 하나 네. 저어주세요. 네. 물론 과메기만 날로도 많이 드시는데요. 맨 처음에 과메기를 갖다 접하실 때 조금 비린 맛이 거북하다 하시면요. 오늘같이 강정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녹말 한 2큰술 정도, 녹말 앙금이에요. 네. 그리고 달걀 요 겉옷만 그 익을 정도로 튀기시면 돼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데요. 아, 네. 이거 넣으시고 너무 많이 이렇게 쪼물락지 마세요. 예, 쪼물락쪼물락 하지 마세요. 왜요? 그냥 비린내 나요. 아무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깨가 가지고 있는 고소한 성분이 있는데 그 고소함이 막 빠지면 어때요? 극대화되죠. 예. 그 냄새, 향기라 그럴까? 그러니까 난 맞아요. 남편이 나 좀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막 나도 상할 거 아니에요. 과메기처럼. 자, 튀기도록 할게요. 네. 계란하고
녹말 앙금하고.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네. 바로 떠오르면은요, 예. 이제 건지면 돼요. 왜냐하면 과메기를 그렇게 깊게 네. 오래 익힐 필요 없어요. 네. 네. 근데 이게 튀기는 거라 그 비타민하고 어떻게 될지 잘 궁금하네요. 네. 어떻습니까? 네. 과메기 자체는 예. 사실 단백질이나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가 얻기 위한 음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타민 파괴에 연연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메기를 튀기셔도 네. 과메기에 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좀 빠져나올 위험이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튀김옷을 입혀서 살짝 튀겨내면 그 소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메기를 생 날거로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해서 쌈으로 싸서 먹어봤지만 이게 튀길 거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겉에 녹말 있잖아요. 네. 고온에서 살짝 살짝. 예, 야. 튀겨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튀김을 하시면은요, 예. 비린 맛이 좀 가셔요. 왜냐하면 이제 튀김의 온도에 의해서 과메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이 좀 빠져요. 그래서 의외로 더 고소해요. 예. 요즘에는요, 제가 그 장에 나가 보니까 네. 이 과메기가 꽁치를 말리기 전이잖아요. 아니, 네. 후잖아요. 예. 네. 꽁치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맛있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서 네. 많이 이제 잡힌대요. 꽁치가요? 아, 오징어가요? 예? 오징어 얘기는 왜 하세요, 갑자기? 아니, 오징어. 정신이 돌아오는 무슨 약 빨리 같은 거 주세요. 없나요? 아니, 저를 왜. 아니 이렇게 심수라고 여기 아, 네. 정신 돌아오는 그 혈자리 심이 없는 관계로 네, 알겠습니다. 합법으로 아, 됐어요. 우리 그러면 양념장 한번 만들어 봐요. 네. 자, 강정 양념장은요. 우선 간장. 간장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맛술하고 간장 동량으로 넣어 주시고요. 맛을 맞죠? 예. 네. 자, 청주. 청주. 네. 그리고 설탕. 설탕. 그리고 여기에는 마늘 넣지 마시고요. 생강만. 생강이죠. 네, 생강인 거죠. 특이하게 이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꿀. 네, 꿀이 들어가네요. 꿀 없으면 뭐 조청 있죠? 예. 네, 쓰셔도 괜찮아요. 됐어요.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 놓고 우리 튀겼고 뭐 고추 썰어 놨으니까 네. 이제 싹 센 불에 볶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쯤에서 우리가 마스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터의 주제는요. 내 남편이 창피하게 느껴졌을 때. 아, 네.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한번 오늘 수다를 떨어보자고요. 네. 내용을 볼까요? 공공장소에서 침 뱉고 방귀 끼고 들이말 때, 술 마시고 동네 떠나가라 소리 지를 때, 더 창피해요. 아이가 보고 있는데 천연덕스럽게 새치기 할 때, 같이 외출할 때 항상 외모가 창피하다. 지나가는 여자 대놓고 쳐다볼 때. 이거라고요. 야, 정말 그러네요. 절절하다, 외모가 창피하다. 이 말이. 네. 그냥 다 이유가 필요 없어. 남편의 외모가 창피하다. 야, 저건 좀 절절한 섭섭하다. 얘기인데. 여기 지나가는 여자 대놓고 쳐다볼 때라는데 제가 아는 분이요.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죠. 그렇겠죠. 거의 할아버지가. 네. 아니, 아는 분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분이 그 이렇게 이제 옆에 마나님도 타셨는데 마나님도 이제 연배가 다 그 정도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탁 신호대기 그 횡단보도 앞에 탁 섰어요. 네. 대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옷들을 그쵸. 입고 네, 날씬날씬하잖아요. 막 이렇게 미니스커트, 뭐 레깅스, 막 다 이렇게 몸이 보이는 거. 그랬더니요. 와, 신선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옆에 마나님 계시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이제 그분은 체념하신 거죠. 인생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저희들이 뭐, 이제 네. 뭐 그 시장 같은 데 갔을 때 가끔 이제 방송에서 뵙는 연예인분들도 가끔 네. 뵐 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동대문 시장에 이렇게 좀 저녁에 갔었었거든요, 남편이랑. 네. 근데 그때 이제 송모모 탤런트님이 네. 송혜교? 네, 송모모 송혜교. 이제 네. 님께서 이제 쇼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막 빛이 발광하잖아요, 그렇죠. 탤런트들은. 후광이 있다 그러죠? 네, 네. 우리 안방마님도 너무 예쁘신데 네. 이제 또 바깥에서 온 또 다른 분도 너무 예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도 그냥 이렇게 좀 보고 이랬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로 그분 보고 예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이 몸소리를 나온 거지. 치면서, 예. 고의적인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때 제가 진짜 너무 창피했거든요. 근데
조금 예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송혜교 씨 정도면 정말 예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딱 봤을 때 예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남편분이.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예쁘다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 할 줄 모르는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송혜교 씨하고 좀 그렇게 비교가 될 수는 있죠. 이것만이면 비교되죠. 사실 뭐 우리끼리 얘긴데. 근데 예.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 다 듣는 데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소리가 나왔다는 게 저는 이제 남이 창피하더라고요. 설사 이렇게 남편이 사람들 많은 데서 우리 마누라 너무 예쁘지 않아? 뭐 이러면 또 그것도 되게 창피할 것 같아요. 아니 창피한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저기 그러면 하얀 배차가 와서 모시고 가죠. 네, 모시고 가죠. 그러니까요. 네. 어디서 갑자기 내 4인 1조가 돼서 들것을 들고 막 와. 근데 자, 타세요. 이러면서 집어넣는 거지. 그건 야, 그렇죠. 참 심각합니다. 뭘 또 그런 질투를 하세요. 네. 예, 저는 뭐 그것도 굉장히 창피하겠네요. 근데 네. 저는 공공장소에서 침 뱉고 방귀 끼고 트림할 때 네. 근데 요즘 이런 분들 네.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우리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예전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차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차가 일로 가면 여기서 이러시는 분도 봤어요, 저. 그래서 백차가 진짜 또 와야 되겠는데. 저는 이거 창피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동네 떠나가라 소리 지를 때. 그것도 창피하고. 그러면 나는 이 여기는- 남자를 예. 떠나보내고 싶을 것 같아. 그래, 맞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창피해요, 아우, 창피해. 이거. 저희 이제 회사의 매니저가 얘기를 해준 건데 매니저가 말썽을 참 많이 해주는 것 아니 이게 같아요. 다른 매니저죠. 네. 근데 그 저희 이제 소속 그 연기자 집에 이제 데려다 줬는데 첫날이래요. 아파트 이제 저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다 이제 데려다 주는데 집을 정확히 모르겠는 거야. 몇 톤지. 그 이제 대강은 아는데 네. 호수를 모르는 거야. 동을 네. 아는데. 그래서 거기서 딱 갔는데 경비실이 있길래 경비실에서 저기 그 연예인 이분 집 몇 톤이야 그랬더니 그냥 올릴 거 없이 저쪽에 오면 넓은 바위 같은 거 있죠. 넓은데 거기다 그냥 뉘어놓으시면 이분은 알아서 깨서 올라가는 아, 분이래요. 술을 잔뜩 드셨군요. 늘 그러시는 모양이에요.